오늘 녹화 기준일이 여러분 원래 개학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여전히 좀 좋아지지 않고 저도 여러분들 좀 기다렸거든요. 와서 좀 얼굴도 좀 보고 오랜만에 재미있게 이야기도 좀 하고 이제 그러려고 했는데 아무튼 뭐 계속 계약이 좀 미뤄지는 좀 상황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굉장히 힘들고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선생님이 계약을 하면 몇 개의 단원은 계속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선보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여러분 안정적으로 컨텐츠가 나갈 거라는 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6단원이잖아요. 그래서 6단원 내용이 끝나고 7단원까지 정리가 되면은 또다시 한번 쌤이 기출문제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교재에 등장하고 있는 기본 문제랑 실전 문제도 계속 풀어보시고, 그럼 선생님이 이제 영상 촬영 끝난 다음에 여유가 좀 생기면 이 교재에 있는 실전 문제 중에서 좀 꼭 필요하고 풀어볼 만한 문제들은 또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준거 집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준거 집단 내용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선생님이 어릴 때 준거 집단 하면 떠올렸던 이미지가 몇 개 있는데요. 학교에서 초등학생 때 이렇게 방송이 나왔어요. 준거 집단 친구들 운동장 앞으로 모이세요. 그랬어요. 준거 집단의 내용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거야.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같은 단체들이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릴 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학교에서 특별하게 알려주지 않으시다 보니까 준거 집단이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를 말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준거 집단의 개념은 원래 이렇습니다. 화면을 한번 볼게요. 기준이 되는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준자는 기준할 때의 준자고 여기 있는 거는 근거를 말할 때의 겁니다. 이게 영어에서 번역을 한 건데요. 레퍼런스 그룹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레퍼런스라고 하면 영어로 참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기준이 된다라는 건데 내가 살아가면서 저 집단을 갖다가 내 삶의 행동, 태도, 가치관 등의 기준을 잡는 집단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가 좀 모호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선생님이 일단 요 글을 읽어보고 줄을 좀 치고 사례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준거 집단을 이미 설정해 놓고 살고 있는데 그게 준거 집단인지는 몰랐던 거야. 읽어볼게요. 자신의 가치관 및 신념을 형성할 때 기준을 삼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쌤 그 사회문화 듣는 친구들이 126명 정도 되는데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다 다릅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그 친구들이 모두 다 다른 가치관들을 갖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그 가치관을 갖게 된 배경이 물론 대부분 부모님의 어떤 영향이 좀 클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영향도 있을 거고. 그런데 여러분 취미라든지 좋아, 가수, 아이돌, 음악, 뭐 영화 혹은 뭐 만화, 뭐 캐릭터 등등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원래 내가 좋아하는 취미 정도로만 여겼는데 이를테면 내가 원래 좋아하는 어떤 가수, 그 가수의 모습을 담고 싶어서 흉내내는 걸 쌤이 저번에 모방과 동일시 이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너무 즐겨하고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 모방과 동일시의 대상들이 뭉쳐있는 그 집단이나 어떤 사람을 우리가 준거 집단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아이돌 스타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랑 이제 수학여행 갔다 왔었잖아요. 2년 전에. 선생님은 지금 이제 문득 기억나는 게 우리 반 친구들하고 반별 시간에 모여가지고 노래를 들려준 다음에 첫 소절을 잠깐 듣고 그게 누구 노래인지를 맞추는 그런 게임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놀랐던 게 물론 여러분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조금만 살짝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노래고 그 그룹이 누군지를 너무 잘 맞추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이미 나이가 들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가 노래가 등장하면은 굉장히 막 소리도 지르고 환호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저 가수의 노래를 들을 때 기분이 좋다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 가수, 내가 좋아하는 저 아이돌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는 또 뉴스 기사, 그들이 뭐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 가수의 평소 말이나 행동이나 뭐 그 사람의 선행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A라는 가수가 좋았는데 그 가수가 하는 평소 행동들이 또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행동들도 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그게 체득화되어 있는. 지금은 좋아하는 연예인이 딱히 없습니다. 쌤 저번에 스파이더맨 좋아한다 뭐 이런 말 했었지만 선생님이 고등학생 때 가장 인기 있던 가수는
제주도에 집이 있는, 지금 이사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효리였습니다. 이효리 정말 좋아했죠. 특히나 이효리가 핑클이라는 그룹에 속해 있다가 솔로로 데뷔했잖아. 그래서 그때는 이효리가 좋다라기보다는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따라 했던 것 같고, 지금이야 뭐 가수 활동이 좀 뜸하고 이렇지만 옛날에는 이효리가 그 혼자서 앨범 내고 이제 등장했을 때 굉장히 우리나라의 뭐라고 할까, 좀 아이콘? 뭐 선두주자?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이효리가 좀 마음에 들고 좋으니까 막 이효리에 찾아보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찾아봤더니 굉장히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내가 되게 좋아하는 이효리라는 가수가 반려동물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은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도 좀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사진을 보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선생님이 물론 키우지는 않는데 반려동물을 또 다루는 뭐 매체나 혹은 뭐 영상 같은 거 보다 보면 좀 귀엽고 즐거워지. 내가 좀 지켜보고 있는 어떤 그 단체나 사람이 꼭 이게 여러 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어도 돼요. 그 사람이 내 행동이나 어떤 활동의 기준이 되면은 이효리가 좋아요. 이효리가 좋아하는 반려동물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찾다 보니까 어느새 나는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됐어요. 쌤 개인적으로 고양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론 보는 거 키우진 못하니까. 놀랍게도 그가 관심이 있고 좀 좋아했던 그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마음은 선생님한테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효리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 내가 따라가지 않지만 그가 반려동물에 대한 가치관을 자꾸 보이고 어떤 좋은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나도 그의 그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 기준을 보고 따라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파악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또 여러분 흔히 말하는 유명 인사들 있잖아요. 얘를 뭐 셀러브리티를 줄여서 셀럽이라고 말을 하는데, 물론 과도하게 셀럽이 되기 위해서 뭐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산업들을 하다가 그게 좀 사기를 치거나 나쁜 행동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지만, 아무튼 그 셀럽들을 보면서 흉내내고 따라하고 싶고 뭐 그런 걸 말하는 선생님은 스포츠 선수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축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축구를 잘 하진 못하지만 축구 경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특히 외국 축구 경기를 보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축구 선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탈리아 재작년 여행 갔을 때 그 선수가 뛰고 있는 팀 연고지까지 찾아가서 그 선수가 뛰는 경기장도 한번 구경하고 그 선수의 유니폼을 또 사서, 물론 입었던 건 아니지만은 돌아와서 막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실제로 여러분 수학여행 때 선생님이 그걸 입고 가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이 유니폼이죠. 몇몇 우리 반 친구들은 뭐라고 했냐면, 아 선생님 무슨 반트 입고 오셨어요, 막 이렇게 수학여행에. 패션 센스가 그게 뭐야 막 이랬었죠. 이게 이제 유벤투스라는 팀인데, 이 팀이 토리노라고 하는 도시가 연고지예요. 근데 이제 동계올림픽이 열리긴 했던 도시긴 한데 그 도시가 생각보다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 여러분 아마 자동차 관심 있는 친구들 정도면 또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도시가 피아트라고 하는 자동차 공장과 본사가 있던 도시고, 실제로 축구팀 사장도 피아트라고 하는 공장 그 CEO가 이 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좀 많이 망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도시를 가보니까 이 팀이 있다는 거 정도만 알려져 있지, 막 버려진 아파트, 잡초가 무성한 뭐 인도 보도블럭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 내가 그 말하는 그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냐? 바로 이 선수입니다. 이 선수 우리나라에 한번 와가지고 경기를 했었어. 우리나라 K리그 선수들 올스타와 이 유벤투스 팀 경기를 했었어. 친선 경기로. 근데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을 보려고 온 게 아니고 이 선수를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서울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갔었는데, 선생님은 이제 그 티켓도 비싸기도 하고 또 사지도 못해서 집에 있었고 이랬는데, 그날이 또 비도 왔어요. 원래 8시인가 7시에 경기가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 선생님은 이 TV에다 켜놓고 이제 구경을 하려고 있었는데 계속 밀리더라고요. 뭐 유벤투스 선수들이 비가 와가지고 차가 막혀서 못 오고 있습니다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9시인가 9시 반 정도 돼가지고 경기가 시작했어요. 그 경기 표가 전부 매진이 됐는데 또 표도 또 더럽게 비쌌어요. 근데 그 경기에 이 호날두가 나온다고 말해버렸네.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호날두가 나온다고 해서 갔단 말이야. 근데 얘가 전반전에 안 나왔어요. 또 기분 나쁜 게 벤치에서 지 찍어주면은 뭐 이렇게도 안 하고 되게 기분 나쁜 얼굴로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설마 그 선수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또 스포츠 스타도 유명 스타니까 후반전에 좀 나오려나 보다 이랬는데, 몸도 풀지 않고 후반전이 시작됐고요. 후반전이 한 30분까지 되니까 사람들이 계속 호날두를 연호하다가 이제 포기했어. 막 욕을 하고 막 분통을 터뜨리기 시작했는데 얘가 끝내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 웃긴 건 우리 학교에도 아마 그 경기 직관하려고 돈 주고 티켓 비싼 거 끊고 갔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얘를 보지를 못했죠. 이 선수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호날두를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었고, 또 얘가 또 밖에 나가면은 또 이제 홍보도 많이 하고 자기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선생님은 그래도 어른인데 얘 보려고 갔던 그 어린 애들 있잖아. 그 별의별 얘기가 많았어요. 아빠가 와이프, 자녀들 데리고 지방에서 올라가가지고 경기 보고 또 다음날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그 경기 끝나면 거의 12시인데 또 바로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호텔도 잡아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거의 돈 100몇십이 깨졌을 거야. 그런데 갔더니 얘는 안 나오지. 애기들이 울면서 아빠 호날두 왜 안 나와? 이러면서 우는데 아빠가 거기서 뭐라 그래. 살벌한 분위기에 사람들 욕하고 그지. 선생님 진짜 얘 좋아해가지고 꼭 올라온 다음에 얘가 하는 세레머니가 있어요. 올라온 다음에 막 되게 막 약간 중이병 걸린 사람처럼 막 호! 이렇게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도 막 흉내내고 이랬어요. 축구 경기 같은 거. 친구들하고 게임하면은 이 행동 한 다음에 기자들이 물었더니 뭐 되게 불쾌하대. 자기한테 왜 야유하는지 모르겠고, 더 웃긴 게 뭐 중국에서 경기 뛸 때 너무 좋았는데 한국은 아예 스킵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정말 불쾌했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선생님 다시는 이 옷을 잠옷을 제외하고 입고 다닐 일이 없을 것 같고, 뭔가 얘를 되게 좋아했던 그런 기억들이 정말 한심하게 느껴지는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호불호가 있다 이런 말 하잖아.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얘를 우리도 그럼 지우자. 얘가 우리 한국 팬들을 지웠기 때문에, 그래서 호자라는 말을 안 쓰는 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호불호라는 말을 매불매 이렇게 쓰더라고 사람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얘 여러분 라이벌 있잖아요. 여러분 축구 안 좋아하는 애도 들어봤을 거야. 얘 그 라이벌이 얘 아니야 메시. 쌤 얘는 스페인 여행 갔을 때 샀는데 이 티를, 쌤 사실 얘 팬은 아니었습니다. 이때도 사실 호날두지 축구는, 그러면서 얘 티를 샀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는 선수가 됐습니다. 준거 집단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내가 좋아했던 선수가 날두였잖아, 그지? 그런데 선생님은 그렇지 않고 이제는 축구하면 메시지. 메시 바뀔 수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화가 나네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이나 입장 선택을 할 때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그 유명 아이돌, 셀럽, 스포츠 선수들이 되고 싶어하는 이상적 모습을 보여주는 집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호날두라고 하는 혹은 메시라고 하는 그 선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수들이 모여있는 그 스포츠 집단도 하나의 준거 집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한테 뭐 아까 말했던 보이스카웃이나 걸스카웃을 준거 집단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조금 그 당시 옛날이긴 하지만 잘못된 이름 붙이기였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많은 모습을 좀 담고 싶어하고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혹은 그 집단을 준거 집단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내 집단, 외 집단 설명하면서 내 집단 의식을 가지고 내가 그 집단에 속해 있을 때에는 자아 형성도 잘 되고 업무 능력도 효율적으로 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준거 집단이 내 집단과 같으면 당연히 내 생활에 만족감도 높아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준거 집단의 소속 집단이 아니야, 불일치하게 된다면, 맞지 않으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있고 싶은 곳은 이 팀인데 FC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팀인데 내가 만약에 이 입에도 담고 싶지 않은 이 선수가 있는 팀에 있더라. 그럼 난 당연히 기분이 안 좋겠죠. 불만과 박탈감이 있을 수 있고 일탈 행동을 저지를 수도 있는 그런 단계로 갈 수도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이 준거 집단을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항상 좀 흉내내고 싶고 내 행동의 어떤 기준으로 삼고 싶은 그런 집단, 참고하고 싶은 집단, 레퍼런스 그룹, 준거 집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조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회조직이라는 것 안에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 있는데 일단 사회조직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사회조직은 사회집단 중에서 그 목표와 경계가 명확한 것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럼 정리해볼까요?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대리가 있고 사원이 있고 또 각각의 할 일들이 다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집단, 흔히 우리가 이제 회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지지난 시간에 무한상사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무한상사가 정말 재미있고, 지금 무한도전은 폐지됐지만 그 에피소드가 여러 번 있었는데 정말 재미있었고 인기 있었던 에피소드긴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긴 했었어요. 부장인 유재석이 막
처음에는 다 재미있게 꽁트를 꾸미다가 막 갈고 그러면은 차장인 박명수가 또 기분 나빠가지고 밑에 있는 과장인 정준하나 다른 사원들을 또 뭐라 하고 과장인 정준하가 또 밑에 있는 사원들을 또 뭐라 하는 안 좋은 것들을 좀 내리물림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또 거기에 등장하는 또 길 물론 안 좋은 일로 하차하긴 했지만 길이 또 인턴 사원으로도 등장했었잖아요. 뭔가 하는 일도 정해져 있고 부장은 맨날 승질내고 뭐라 하고 잔소리하고 밑에 대리물림 잔소리 하다가 웃긴 게 또 인턴 사원은 뭐가 죄가 있어서 커피 타고 나르는 심부름 시키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명확한 그 집단을 우리가 사회 집단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올해 수능을 치르고 대학교에 가면 여러분 다 어쨌든 취직을 하고 일자리를 얻을 거 아니에요. 그 일자리를 얻어서 실제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맞닥뜨릴 그런 집단들의 상당수는 다 이런 체계를 갖게 된다. 걔를 우리가 사회 조직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규범과 절차도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집에서 수업을 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학교에 이미 여러분 중앙현관에 엄청 큰 스크린에 열감지 카메라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쌤들 아침에 8시까지 출근을 하면서 반드시 중앙현관을 거쳐서 가야 돼요. 근데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띠디디디디디 거리면서 찍힙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 온도에 따른 모습이 다 찍혀요. 선생님이 오늘 출근하다가 내가 커피를 이제 사가지고 출근을 했는데 커피를 들고 신발장에 신발을 갈아 신는데 띠디디디디디디 그러는 거야. 내가 당연히 난 줄 모르고 같이 갔던 이제 다른 쌤들한테 그랬어요. 누가 열이 좀 많네 놀렸는데 선생님이 들고 있던 그 커피 때문에 띠디디디디디디 이렇게 소리가 났던 거더라고요. 거의 개망신이었죠. 근데 아무튼 반드시 거기를 통과하게 돼 있고요.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격리를 해야 되고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귀가되거나 어떤 더 검사를 받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절차가 아주 깐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학교라는 조직도 사회 조직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준수하는 거지 있고요. 근데 여러분 가족은 사회 조직이 아니죠. 가족은 공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잖아. 여러분 아빠 엄마가 우리 집에서 하는 역할이 어렴풋이 정해져 있어요. 돈도 벌어 오셔야 되고 집에 살림도 하셔야 되고 여러분을 돌봐야 되는 것도 맞는데 아빠가 하는 역할과 엄마가 하는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아빠와 엄마가 함께 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빠의 할 일을 엄마가 하기도 하고 이런 거란 말이죠. 좀 명확하진 않단 말이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켜야 되는 룰과 절차가 완벽하지는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이라는 집단은 이 사회 집단, 사회 조직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조직은 지위와 역할 구분이 엄격합니다. 우리 학교에도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이 있죠. 근데 교장 선생님의 역할은 선생님이 하는 역할과는 엄밀히 다릅니다. 교장 선생님 주로 특별한 행사 있을 때 많이 등장하시고 하는데 역할의 차이가 있죠. 교장 선생님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분이세요. 근데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으로 할 때는 우리 반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1차적으로 지죠. 그런 놀랍게도 우리 반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거에 선생님이 책임을 진다면 결과적으로 교장 선생님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좀 나눠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과업지향적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듯이 사회조직은 회사가 대표적인 사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목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거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시키고 학력 신장을 시킨 다음에 어디로? 대학으로 보내게 하는 그런 목표를 뚜렷하게 갖고 있으니까 가족은 그런 목표가 딱히 없어. 쌤이 저번에 말했잖아. 가족 왜 있다 그랬어. 여러분 가족 왜 있어? 그렇지. 행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야. 그죠? 행복을 위해서 부모님이 여러분을 면접으로 뽑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 여러분 부모님이 서로 배우자를 행복을 위해서 면접을 통해서 뽑은 게 아니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과업지향적인 단체는 사회 조직의 대표적인 특징이 될 수가 있고요. 좀 수단적이죠. 저번에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쿨리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거 1차 집단에 많을까 2차 집단에 많을까? 접촉 방식 간접적인 곳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부장님에게 오전에 결제를 맡고 내가 업무를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친목을 하려고 부장실로 가진 않는단 말이야. 선생님이 만약에 교무부장님 만나러 가가지고 부장님 동우쌤 무슨 일이야? 그러셨어요? 선생님 가가지고 부장님 저 사실 부장님이랑 좀 놀러 왔어요.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이 있어서 결제를 맡고 사인 받고 하는 역할을 좀 맡아서 쌤이 일을 하러 갔지 가가지고 재롱 떨고 쌤하고 떠들고 쌤 저랑 있다가 수업 끝나시면 쌤들하고 같이 탁구 쳐요 축구해요 이런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단적인 인간관계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 또 공적인 규범에 의해서
구성원들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징계를 주면은 정식 징계를 받게 되죠. 쌤 저번 시간에 한번 알려줬는데 공적인 징계 방법 아예 잘려서 연금 혜택도 못 받을 수 있는 거 파면입니다. 그런 거 있었고 봉급 깎이는 거 감봉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지? 그런 징계를 하고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는 잔소리를 하거나 물론 요즘엔 체벌은 안 되지만 예전용으로 뭐 사랑의 매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없어. 이런 공식 조직에는 물론 뭐 상사가 부하직원 막 뭐라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잔소리라고 하진 않습니다. 뭐 견책, 훈계 이런 식으로 말들을 좀 쓰죠. 그래서 정식 징계를 하는 단체는 사회조직이고요. 잔소리와 사랑의 매를 통해서 뭐 한다 이런 게 있다면 얘는 사회조직은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의 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구성원들을 평가하기도 하죠. 선생님이 작년에 봤던 영화 중에서 좀 많이 재미있었지만 좀 무서웠던 영화가 돈이란 영화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류준열 나오는 그 영화 있잖아. 그게 이제 주식 투자 펀드 매니저 하는 역할이 나오는데 뭐 정말 그런 모습이겠지만 펀드 매니저들이 쫙 컴퓨터 앞에 서가지고 주식 계장 9시 땅 하면은 막 전화 받고 막 해가지고 그럼 자기들이 그 연결해준 고객의 실적에 따라가지고 그 펀드 매니저 이름이 전광판에 다다다닥 있고 그 실적 돈이 쫙 올라가는 그게 있어요. 그럼 끝나면 그날의 베스트 뭐 펀드 매니저 상 이래가지고 막 축하받고 막 그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야. 물론 사람이면 누구나 막 돈 되게 많이 벌고 싶고 막 행복하게 살고 싶고 이런 게 있겠지만은 좀 씁쓸하더라고요. 내 평가가 전광판에 누구나 볼 수 있게 다다다다다다 돼가지고 1등 되면 막 와 하면 옆에서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뭐 꽃다발 걸어주고 막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너무 슬펐어. 좀 무서웠어요. 뭐 학교는 그렇진 않잖아. 뭐 수업 점수 이래가지고 수업 1교시 끝났어. 그럼 1교시 끝나자마자 1교시 들어간 쌤들 점수가 다다다닥 떠. 그럼 오늘 1교시 최고의 뭐 교사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뭐 조동우씨. 그래서 쌤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게 말이 되겠냐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고 좀 우울해지고 이럴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좀 극단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이 목표 달성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사회 조직의 특징으로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 대부분 비공식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공식 조직은 일반적으로 사회 조직을 위에서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게 사회 조직이잖아요. 그죠? 그 사회 조직과 같은 말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왜 우리를 힘들게 자꾸 지난 시간부터 공식 조직이라고 하면 되지 왜 사회 조직을 다른 말로 쓰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공식 조직의 성격은 사회 조직과 같아요. 그럼 왜 굳이 공식 조직이라고 쓰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비공식 조직과 비교할 때만 공식 조직이다라고 쓰는 의미를 볼게요. 비공식 조직의 대표적인 그 단체가 사내 동호회입니다. 여러분 동호회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같은 취미와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얘는 대신에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좋아서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있는 무슨 사회였어? 공동사회야 이익사회야? 테니스가 말한 거. 이익사회였잖아. 이 동호회가 어느 안에 있어? 회사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 회사가 무슨 조직이었어요? 사회조직이었잖아. 그 사회조직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고요? 공식 조직이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에 있는 또 다른 단체인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교사 축구회 이런 게 있습니다. 원래 우리 학교에 당연히 공적으로는 없는데 이제 남자쌤들끼리 모이는 남교사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뭐 단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남자쌤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시험 기간에 한두 번씩 모여서 술도 좀 마시고 뭐 공도 차고 얘기도 좀 하고 예전에는 뭐 펜션 같은 데 빌려가지고 놀러도 가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못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여러분 반 친구들 얼굴을 여러분은 고3이다 보니까 알긴 다 알잖아. 근데 1학년 친구들은 지금 누가 자기 반 애들인지 다 몰라요. 뭐 얼굴도 모르는데 수업은 또 온라인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학교에 새로 오신 쌤들도 있단 말이야. 그 쌤들도 지금 모임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누군지 몰라. 더 놀랍게도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저 쌤이 누군지는 들었어. 근데 얼굴을 모르니까 누군지 알 수 없는 선생님이야. 여러분 가려봤자 뭘 못 가려져? 이건 못 가려지자. 그래서 당연히 쌤은 알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은 또 그게 안 되니 남교사 모임은 이런 식이었어요. 남자쌤들끼리 모여가지고 공차고 술 마시는 그 즐거움 때문이냐?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거야. 그런데 거기에 모이면 이런 말들을 하죠. 뭐 예를 들면은 동호야 한잔해. 형 뭐 잘 지내지? 야
야, 형이 너 좀 서운하다. 요즘에 너 애들하고 수업하는 것만 너무 몰입하면서 너 형들을 너무 좀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냐? 너 그리고 지난번에도 좀 술 먹는데 일찍 가고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아, 형 너 취했네. 또 야, 너 은근슬쩍 또 형 또 취했다고 몰아가는데 야, 한잔해 한잔해. 이렇게 하면서 뭔가 선생님한테 업무적으로 좀 쌓이고 불편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회사에서 근무 시간에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모임을 가지면 기본적으로 마음이 좀 어때? 긴장의식 좀 풀려 있어. 좀 풀려 있고 편안한 마음이잖아. 그럴 때 얘기도 좀 하면서 뭐 저번에 업무할 때 나 이런 거 좀 속상했었다, 서운했었다 얘기를 좀 하면은 자연스럽게 갈등도 해소가 되고 좀 더 즐거운 마음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좀 감이 왔나요, 이제? 이 비공식 조직은 결국 무슨 조직을 위해서 있는 거야? 공식 조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비공식 조직은 반드시 어느 조직 내에 있겠어요? 공식 조직 내에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의 공식 조직 구성원들이 비공식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공식 조직 안에 비공식 조직이 있고요. 공식 조직 구성원이어야 그 비공식 조직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식 조직 구성원들이 모두 비공식 조직에 속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뭐 그런 모임 가지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비공식 조직 구성원 모두는 동일한 공식 조직 구성원이 되는데 그 반대는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자아실현. 내가 또 회사를 다니긴 하지만 내가 즐거워하는 것도 하고 싶잖아. 그래서 뭐 축구도 좀 하고 싶고 쌤이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3 담임하고 여러분 수능 끝나고 안 나오고 이럴 때 우리도 좀 빨리 퇴근할 때 빨리 퇴근도 아니지 정시 퇴근이죠. 4시. 원래 여러분 그 쌤들이 야자 감독 때문에 뭐 10시 넘어서 퇴근하는 게 허다했잖아. 근데 그럴 때 쌤들끼리 PC방도 가가지고 게임도 하고 그 쌤 옛날에 알려줬잖아. 어떤 게임 총 쏘는 게임인데 처음 초보니까 무서워가지고 어떤 맵에 가가지고 밑에 웬 우물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점프했다가 다 죽었던 어처구니 없는 사연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 모임을 가졌던 그거 자체도 비공식 조직의 모임이다 이렇게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친밀한 인간관계 형성도 이 비공식 조직의 목표가 되죠. 이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조직 구성원 중에 비공식 조직이 안 맞을 수도 있죠. 실제로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그 FPS 게임 그거 못하는 분도 꽤 있어요. 그게 또 실제로 1인칭 게임이니까 멀미를 많이 느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쌤은 막 제가 옛날에 오프라인 수업 때 말씀드렸지만 아이디 만들고 딱 들어가서 안 따라와 물어봤더니 자고 있어. 그래서 공식 조직 구성원 중에서 전부 다 비공식 조직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지만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럼 순기능은 뭐냐? 알아보죠. 장점, 공식 조직 내에서의 좀 어려웠던 점들을 풀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 시간은 어려워요. 근무 시간에는 만약에 선생님이 뭐 부장님한테 뭘 갖다 냈는데 부장님 저 말씀하셨던 결제 좀 해주시죠. 지금 이거를 지금 기획안이라고 가져왔어? 이렇게 했어. 그럼 당연히 거기서는 잘못했으니까 바꿔서 가고 이 정도잖아. 그런데 만약에 바로 뭐라 하셨는데 네 부장님 그걸 기획안이라고 해왔죠. 그러는 부장님은 평소에 얼마나 잘하셨는데요? 부장님은 저 때 뭐 다 완전 무결 하셨어요? 이렇게 누가 따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쌓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 비공식 조직 모임에서 긴장감과 소외감을 좀 해소하는 일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무한상사에서 박 차장 박명수하고 길사원 길성준이 서로의 오해를 푸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제가 여러분 방과후 활동 때는 알려드렸었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물론 그건 꽁트지만은 그 활동을 하면서 아 네가 나 때문에 서운했었구나 그랬구나 하면서 서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럼 여러분 이 비공식 조직 활동이 어느 조직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요? 공식 조직 활동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비공식 조직에서 회식하고 술 마시고 놀았을 뿐인데 공식 조직의 효율성을 더 높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일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저분이 나한테 좀 기분 나쁜 것 같은데 회사에서 불편해. 근데 비공식 조직 모임 회식을 가가지고 해소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사실은 나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었어. 나 더 이상 과장님을 미워하지 않고 잘해드릴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신 역기능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공식 조직의 모임 일이 실제 출근해서도 계속 이어지는 거야.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를 들면 선생님이 했던 그 비공식 조직 모임 중에 PC방 갔던 얘기를 갖고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 여러분
쌤들끼리 또 PC방을 가가지고 게임을 한다고 치면은 쌤들끼리 막 친구들끼리 가면은 야야 빨리 들어와 야 뭐해 너 조준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또 쌤들이니까 뭐 이러면 동호쌤 빨리 들어와요 아 뭐야 지금 늦었잖아 빨리 힐 이렇게 했어 그럼 주변에 있는 그 PC방에 왔던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무슨 다 전부 다 선생님들인가? 이랬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너무 그게 재밌어가지고 출근을 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도 계속 뭐 조준을 해라, 어디에 숨어라, 무슨 맵에는 그렇게 네가 먼저 가면 안 된다 이런 말만 한다고 치면은 오히려 공식 조직의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비공식 조직의 목표나 비공식 조직 내에서의 사적인 인간관계가 너무 심해. 그래서 회사 공식 조직에 와서도 사내 모임 생각, 계획에만 너무 열중하는 거야. 아, 빨리 퇴근해서 쌤들하고 PC방이나 가봐야 되겠다. 이랬다. 그러면 오히려 이 비공식 조직의 모습이 공식 조직의 어떤 역할을 못하게 하게 만드는 역기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비공식 조직 자체가 파벌을 형성할 수도 있는 거야. 뭐 PC방에 가는 사람들끼리는 막 뭐 우리 사회에 안 좋은 거지만 밀어주고 끌어주고 막 해서 다 혜택을 주고 우리 모임에 안 들어온 사람들은 막 차별하고 이러면 오히려 그것이 공식 조직 역할에 또 해가 되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